어제 양진호 씨가 경찰로 압송되는 모습까지 보셨는데 이제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가 그렇게 길지는 않았어요. 네, 어제 조사가 많이 이루어지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4시간 30분 만에 조사가 종료됐다라고 하는데요. 이 종료된 이유나 이런 거를 보게 되면 너무 이제 심신이 지쳐서 피곤하다, 어렵다라고 하면서 이제 양진호 회장이 이제 조사를 거부했다라고 하는데요. 네. 이 체포영장 실질적으로 조사가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체포는 12시 10분에 되었고 경찰서로 이제 압송된 게 오후 한 3시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 3시경 정도부터 바로 이제 조사가 이루어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양진호 회장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변호인의 입회하에서 조사를 받느라 한 5시 아니면 4시 반이나 5시 그경부터 변호사가 도착하자마자 이렇게 기다렸군요. 조사를 받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진 건 거의 한 5시부터 이루어졌다고 하고 있고요. 5시부터 한 9시 반까지 한 4시간 반 정도 조사를 받았는데 양진호 회장이 이제 거절을 하게 했는데 원래 이제 심야 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 피의자의 인권 문제도 있고 또 그다음에 심야에 잠을 재우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막 이렇게 혼미하거나 조사관이 질문하는 어떤 내용 자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원하지 않는 이런 대답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피의자의 동의를 받고 이렇게 조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관들도 너무 이제 오늘은 그거 하니까 그 다음에 하자라고 해서 오늘 오전부터 일찍 아마 조사가 다시 시작된 피의자의 것입니다. 권리라는 말씀이시죠? 네. 뭐 양 회장이건 다른 사람이건. 경찰 얘기를 들으면 최 박사님 그렇게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건방지지는 않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지금 뭐 어떻게 강하게 아니면 좀 반발하듯이 뭐 하면은 오히려 그것이 자기에게 되려 여론도 그렇고 뭐 공분을 더 살 수가 있으니까 좀 수그린 모습인데 여러 이제 그 우리 전문가들 이야기는 열등감이 너무 강했다. 그 돈을 벌기 전에 녹즙기 판매로 하면서 이 웹하드 사업으로 돈을 벌었는데 이게 뭐 웹하드나 아니면 소프트웨어 전문가로 인정을 못 받았다 주변에서 그러면서 그 열등감에 대한 표현인데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은신처로 마련을 해놓은 거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회사에서 그 다른 사람 명의로 다 해가지고 얻어놓고 이거를 거기에 숨어 있었기 때문에 숨어 있으려고 증거를 인멸하려고 작정했던 거라고 밖에는 볼 수 없고요. 일단은 심리적으로 그렇게 강하다기보다는 열등감 컴플렉스가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딱 잡혔을 때 이 지금 상황은 이제 뭔가 정리되고 끝났다라는 그 느낌은 좀 받을 수가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최초의 폭행 동영상이 이제 공개됐을 때 피해자 측의 변호사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얘기도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피해자는 지금 그 뭐 섬에 계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주말에 조사받고 돌아가셨고 양 회장 체포되는 건 뭐 TV로 지켜봤습니다. 경찰 출신들, 경찰 정관이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이분들이 여러 번 붙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이렇게 그러니까 뭐 재벌급이나 아니면 돈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수사 단계가 진행할 때마다 변호인을 갈아타요. 경찰 수사 단계는 경찰 정관들, 뭐 검찰일 땐 검찰 정관들, 법원 가면 아마 법원 출신 정관들로 이렇게 3번에 걸쳐서 환송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 그렇군요. 이 경우도 아마 그럴 것으로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양 회장이기에 가능했던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러니까 익명 게시판에 그 피해자분이 익명 게시판에 로그인도 안 하고 글을 달았거든요. 근데 반나절 만에 이 피해자를 찾아냈어요. 아. 예상이긴 합니다만 이도하면서 지금 저 변호사 얘기로는 경찰, 검찰, 법원 단계마다 변호사가 다를 거다라고 좀 예상을 하거든요. 이제 클라이언트가 의뢰인이 피의자가 수임료를 많이 줄 수 있는 경우에는 각 신급별로 변호인을 다르게 선임을 하죠. 하는 경우도 있어요? 많죠. 아, 많아요? 네, 많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능력이 되면 사실 그 변호인 수임료를 그렇게 많이 줄 수 없으면 처음부터 계속 일관되게 한 변호사나 한 팀의 변호사 일을 하는 게 효율적이기도 하고 또 사실은 본인하고 커뮤니케이션을 계속 해온 사람들 그리고 기록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게 편하다고 생각을 보통은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계속 사건을 하면 비용도 적게 들겠죠. 뭐 아워얼리 차지하는 경우에도 그 시간이 신급별로 올라갈수록 사건에 쓰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을 테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과거에 이제 법조 비리 이런 게 있었거나 아니면 그 경우가 아니더라도 아주 돈이 많은 경우, 리걸 피, 변호사 비용을 그냥 무한대로 쓰겠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경찰 출신 변호사가 아무래도 사건 대응 방법을 잘 알고 있을 거다. 과거처럼 경찰 출신 변호사라서 경찰 출신 변호사한테 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하더라도 경찰이면 경찰 출신들이 잘 대응을 한다. 검찰에 가면 검사 출신들이 수사를
수사를 어떻게 하는지를 더 잘 알죠. 예. 그래서 기록을 딱 보고도 검사 출신들이 아무래도 이거 어떻게 돼가겠구나라는 걸 더 빨리 캐치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 법원에서도 똑같아요. 판사 출신 그 변호사들이 더 잘하는 게 입증 방법, 입증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그냥 처음에 저도 처음부터 로펌에 있었지만 저보다 더 잘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건을, 기록을 어떻게 다루는지, 예, 판사가 기록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알고리즘을 더 잘 아니까요. 예. 그러면 그냥 그런 걸 생각하면 변호사를 계속 신급별로 경찰, 검찰, 1심, 2심, 대법원 계속 바꾸는 거죠. 돈만 많으면. 예, 예. 수사 내용을 보겠습니다. 김남훈, 동거녀 애초에 잡혔을 때 동거녀가 그 오피스텔에 있었다라고 했는데 동거인도 참고인으로 충분히 조사할 만하잖아요. 네, 충분히 조사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이 양진호 회장이 체포되면서 왜 8일간 이 문제의 동영상, 폭력 동영상이 공개가 된 다음에 8일 동안 뭐 했느냐, 왜 이제서야 나타났냐라고 하니까 양진호 회장이 뭐 죄송하다라는 이야기도 했지만 수습할 게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뭐 회사에 수습할 게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많은 분들이 이제 우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그 수습한다라는 의미가 회사에 있었던 여러 가지 자료나 이런 것들을 혹시나 증거인멸을 하기 위한 것은 예, 아니었는지 아니면 여러 범죄와 관련돼서 본인만 직접 한 것이 아니라 뭐 여러 이제 도와주는 어떤 공범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입을 맞추거나 이런 것들은 있었는 것은 아닌지 이게 걱정이 되는 거고요. 지금 양진호 회장이 8일 동안 어디를 움직이지 못하고 바로 자택 인근의 오피스텔에 계속해서 은신해서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동거녀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오피스텔 내에서 양진호 회장이 머무른 동안 무엇을 했느냐, 회사 사람들과 통화하는 내용을 들었다라고 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그 이야기를 했는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물어볼 수 있다라고 보이고요. 특히나 이제 양진호 회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체포된 상태에서 계속 그 연락을 받지 않고 도망치는 어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범인 도피와 관련해서도 이 양진호 회장의 동거인이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한 또 책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조사가 함께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적인 인물들이 몇몇 있는데 뒤에 좀 보기로 하고요. 마약 혐의가 이번에 포함이 됐었는데 이 양 회장이 전 아내에게도 마약을 복용하라고 강요했다는 좀 주장도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연찮게 연락이 닿아서 만난 적이 있는데 예. 격정적으로 토로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자기 남편이 구속이 됐는데 그 다음부터 사람이 많이 변했다. 그리고 마약을 한다. 양진호가 마약을 복용하고 자신을 폭행을 해서 코뼈가 골절됐었다. 심지어는 그때 양진호가 자기에게도 마약을 하게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기를 각성제라고 하더라고요. 각성제 성분의 마약인데 그거를 하게 되면 음식을 준비하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과 같은 과일을 하면 각성제를 먹고 나면 예. 그 결을 느낄 정도로 각성이 된다고. 그래서 코뼈 골절이 생긴 이유도 양진호의 아이가 다니는 학교 선생과 불륜이 났다고 생각을 하고 의심을 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폭행당하던 날 올라갈 때 예. 그 친구가 전화가 왔습니다. 와서 마약이라든지 이런 얘기는 절대 하지 마라. 절대 하지 말아라. 그렇게 애걸복걸을 하더라고요. 정말 절규를 했죠. 그 부인한테도 마약을 먹였답니까? 이건 굉장히 큰 죄인데. 그렇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마약을 끊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약을 끊지를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 친구가 저한테 또 이것 가지고 굉장히 토로를 합니다. 자, 최 박사님, 부인에게 마약을 복용하도록 강요했다. 이거는 또 뭐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일단은 그 뭐 정확한 팩트는 뭐 검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네. 어떤 성적인 관계에서의 어떤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네. 또 아내도 같이 이제 약물이라고 하고 마약이라 하는 건 중추신경을 흥분시키는 흥분제가 있고 네. 근데 이제 각성시키는 또 진정시키는 게 있고 이게 왔다 갔다 하게끔 만드는 게 있는데 약간 이제 각성제 쪽이라 하면은 필로폰 내진 카페인 성분 쪽일 수가 있고 네. 그러다 보면 그런 그 고각성 상태에서는 뭐 그 표현에 의하면 사과의 결까지 느낄 수가 있다라고 이제 양진호 회장이 그렇게 이제 뭐 말했다고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부부 관계에서 그런 걸 통해서 뭔가
또 다른 어떤 쾌락이든 아니면 부부간에 소통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못된 거죠. 결국은 자기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아내에게도 그걸 중독을 시킬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이거는 그렇죠. 범죄죠. 그러면 최진복 교수님, 지금 이게 시급한 게 동영상이 공개된 이후에 양진호 회장이 만약에 마약을 복용해 왔다면 복용을 안 했을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찾아낼 수 있느냐 여부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만약에 뭐 신체 머리털이나 이런 부분에서 과연 이게 나올 수 있을지 하는 부분. 근데 예. 지금 진술이 있잖아요, 사실. 전 부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마약을 했고 본인이 강제로 시켜서 했다고 하는 진술이 있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한 증거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일부에서는 지금 염색을 한 것, 본인도 염색을 하고 뭐 직원들까지 염색을 시켰다고 하는데 그것도 마약 검사를 피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아니었느냐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가능한 건 지금 현재는 뭐 마약을 안 한다 할지라도 제가 볼 때는 어디엔가는 흔적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뭐 은신처든 어디든 또 전 부인이 그걸 직접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경험한 사람의 진술은 일정 부분 또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예. 그런 증거들을 찾아낸다고 하면 마약 투약에 대해서도 경찰이나 검찰이 처벌하는데 크게 무리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모발을 좀 시간이 지난 것까지도 뽑아내야 될 수 있는 기술이 있나요? 예, 모발은 사실 몇 개월 정도 더 이렇게 남아 있거든요. 아, 몇 개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염색을 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예. 지금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뒤에 그 기술력이 훨씬 발전했기 때문에 이 모발 검사를 해서 안 나오는 경우에 그게 법원에서는 마약 투여했다고 인정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모발 검사해서는 나와야지 뭐 그 나머지 진술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야 마약 투여에 대해서 아마 전과가 없을 거예요. 마약 전과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확인을 해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또 사실 이제 뭐 구속되면서 마약을 했다 이런 진술이 부인이 또 자신한테도 강요했다 뭐 이러는데 부인의 지금 직접적인 진술은 아닌 것 같고 예. 부인의 친구인 교수, 들었다는 얘기니까. 폭행 피해자인 교수의 진술이기 때문에 저 전문 증거여서 저 부분이 또 형사 사건에서 직접 증거로 그 마약 투여에 대한 직접 증거로 인정되기는 쉽지 않을 거고요. 마약은 보통 본인한테 소변 모발 검사를 하거나 그리고 또 마약을 판매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유통을 할 때. 그럼 그 판매자 아니면 같이 마약을 투여한 사람 이런 사람들의 진술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부인이 만약에 같이 투여를 했다라고 네. 하거나 그 양진호 회장한테 마약을 유통하거나 마약을 대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대줬다 이렇게 진술이 있어야 되지. 지금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아직은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일단 오늘 싶습니다. 국가수로 머리카락을 보냈다고 하니까 그 결과를 일단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처와의 이혼 소송 중에 남편이 그걸 마약을 강요했다는 그 내용이 거기에 들어있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전처에 대한 저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그냥 구속영장은 바로 신청이 가능한 상황 아닌가요? 네,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 오늘 중으로 양진호 회장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예. 구속영장을 지금 신청을 하겠다라고 지금 하는 입장이고요. 이미 지금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었고 체포영장이 발부가 될 때 이 법원에서 범죄 혐의 상당 부분 어느 정도가 인정이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상황이고요. 예. 또 그다음에 지금 양진호 회장이 출석하면서 본인의 어떤 잘못이나 이런 것들을 일정 부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도 구속영장이 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또 특히나 이제 구속영장이 필요하다라고 아마 높게 법원에서 평가할 수 있는 게 이 예. 저작권법 위반이라든가 음란 동영상을 유포하거나 직접적으로 유포하거나 유포하는데 좀 뭔가 이렇게 교사 방조를 했다라는 혐의와 관련해서 이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데이터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 예. 데이터 자료라고 하는 것은 증거 인멸의 용이성이 높은 그런 어떤 그렇죠. 자료들이기 때문에 예. 아마 법원에서도 구속의 필요성이 좀 높다라고 보지 않을까라고 예. 생각합니다. 어제 노트북도 압수를 한대 했다고 하니까. 그런데 양 회장이 어떻게 음란물을 통해서 돈을 벌었을까 굉장히 철두철미했다고 합니다.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양진호 회장은 육식기 판매사원이었고 나름대로 히스토리 10년 넘게 같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업계는 당연히 잘 팔리는 거는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잘 팔리는 건 안타깝게도 소위 말하면 골로라고 하는 건데 뭐 관련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가장 많이 판매하대요. 수없이 많은 이제 8% 있는데 일단 외부 조직이랑 같이 활동할 쪽에서 무조건 대표폰을 써야 되는 문제고요. 그리고 누군지 어느 누구도 본명을 쓰지 않아요. 없는 애들이 한국인만 오고 영어 분배를 해요. 내가 혈연수가 가장 많으니까 내가 지금 장사 잘 되는 거 같지. 힘새가 이상하다 싶어요. 그럼 어찌됐건 그만하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좀 버려버려요. 아무 일도 없이.
필리핀에서 업로드를 하면 추적이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해서 최초에 필리핀에서 사무실을 예속해 거기서 메일로 뭐 이메일에 업로드를 시켰죠. 교수님 얘기를 들어보면 대포폰을 쓰고 조금만이라도 이상하면 그냥 버려버린다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냥 본인은 처벌을 안 받게 하는 거죠. 대포폰을 쓴다고 하는 것은 네. 양진호는 사람들한테 대포폰 쓰게 하고 걸리게 되면 그거 버리면서 본인과의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은 처벌을 안 받게 되는 거잖아요. 지시는 결국 양진호가 해가지고 외부에서 헤비 업로드를 이용해서 성인 콘텐츠를 올리게 만들고 그걸로 돈을 엄청나게 벌면서도 만약에 걸리게 되면 대포폰 다 버려라. 네. 이러면서 본인이 거기 연관돼 있는 부분들을 다 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수사가 들어가도 사실은 양진호까지는 가지 못하고 업로드 한 사람만 처벌을 받게 되는 이런 구조로 되니까 본인은 멀쩡하게 돈 벌면서 자기 밑에 사람 희생시키는 아주 못된 짓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조합에서 이런 것들이 직접적인 지시를 안 하는 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입니까? 아니 실제로 그게 법원에서 효과가 있습니까?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요? 사실 기본적으로 우리는 형사 사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엄격하게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자유심증주의라 그래서 그 증거 능력에 대해서는 법관이 이렇게 이제 그 부분은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게 저희가 기본적으로 형사법 체계라는 게 한 명의 도둑을 10명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억울한 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게 그렇죠. 기본 형사법 체계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여러 사람의 진술이 아주 구체적이고 일관되고 자금의 흐름 이런 게 나온다면 몰라도 그게 아니라 그냥 진술들이 좀 어긋나고 네. 또 내지는 직접적인 지시 같은 거가 물증이라든가 뭐 이렇게 데이터라든가 이런 게 없는 경우엔 그냥 사람들의 진술만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쉽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진호 회장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지시할 때도 보면 텔레그램만 쓰고 텔레그램은 삭제가 되잖아요. 그죠? 삭제가 되니까 이게 남아있지 않으니까 캡처가 안 돼서 그 부분에 물증이 없고 그다음 또 저희가 뭐 이 사람이 정말 뭐 이런 걸 했는지 다 범죄 혐의 사실이죠. 아직. 그렇지만 그런 불법 동영상 이런 걸 업로드했다면 그 시장이 우리나라나 세계적인 규모에서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불법 동영상은. 그리고 거기서 얻는 수익도 엄청나죠. 근데 그 부분은 약간 블랙마켓 같은 거니까 그 세원이 제대로 파악이 안 돼서 거기에 대해서 세금도 제대로 징수가 안 돼요. 그럼 거기서 얻는 수익이 크면 이런데 사람을 뭐 대포폰을 쓴다 내지 꼬리 자르기로 사람을 잘라낼 때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나 대신에 이 범죄 책임을 져라라고 얘기할 때 이럴 때 훨씬 많은 돈을 수월하게 쓰면서 돈으로 사람을 매수할 수도 있거든요. 예, 과거에 그러니까, 보면은 얘기를 들어보면은 본인 대신에 감옥을 갔다 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방법을 써왔단 말이에요, 양진호가. 네, 그러니까 양진호 회장이 과거 2011년도에 저작권 침해로 인해서 구속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그 당시에 함께 양진호 회장과 일을 했던 사람이 마치 이제 양진호 회장의 죗값을 뒤집어 쓰고 거기에 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양진호 회장이 충분하게 그 이유로 보상을 해줬다라는 거고요. 만약 이제 양진호 회장이 지금 그런 어떤 모습으로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적으로 지시를 하지 않고 본인은 뒤에 숨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의사결정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 앞에 소위 말하는 바지 사장을 내놓았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한번 경험이 있는 거예요. 네, 아마 그런 어떤 본인의 구속 경험 때문에 내가 전면에 나서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했을 것으로 보이고 지금 현재도 양진호 회장이 웹하드 업체에 대표이사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웹하드 업체를 소유하고 있는 지주회사의 대표 회장으로만 되어 있고 웹하드 업체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지는 않는데 그러나 이렇게 바지 사장을 앞에 세워놓고 뒤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거기에 대한 어떤 입증할 수 있는 진술 증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충분하게 처벌을 할 수 있다고 보이고요. 지금 경찰에서 그냥 양진호 회장이 뒤에 숨어서 뭐 하는 것을 그냥 이렇게 수사를 안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거기에 대한 어떤 증거를 좀 잡기 위해서 과거에 양진호 회장과 일을 했던 뭐 소위 말해서 양진호 회장 대신 뭐 교도소를 갔다 왔다라고 한 사람 그 사람을 불러서 이미 지금 진술을 받은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사실 이 수사는 전부터 해왔으니까. 네,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또 진술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지금 이혼을 했는데 양진호 회장의 전 부인의 처남이 양진호 회장의 웹하드 업체에서 또 일을 했다고 합니다. 전처남. 네, 전처가 그러니까 굉장히 좀 그 기밀과 관련된 내용을 많이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폭행 동영상과 관련된 이 영상을 찍은 사람이 양진호 회장의 측근이라고 하는데 그 측근도 양진호 회장과 틀어져 가지고 양진호 회장이 뭔가 이렇게 헤비 업로드하라는 것에 대해서 지시를 거부해가지고 해고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 영상 한 4년 전에 이 영상을 찍었을 때는 양진호 회장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의 이사였지만
업로드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해가지고 해고를 당했기 때문에 이 이사가 동영상까지 찍을 정도였다라고 한다면 회사의 기밀이라든가 굉장히 가까운 어떤 그런 내용들을 뭔가를 알고 알고 있겠네요. 네, 그래서 충분히 저는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관건은 네.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진술에 대해서 물적 증거가 좀 부족하더라도 사실상 이런 불법 동영상 업로드나 이런 걸 통해서 얻는 수익의 저수지가 양진호 회장이라는 게 입증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불법 이익에 대해서 환수도 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예, 명확한 예. 근거가 있는 건데요. 근데 이렇게 현금으로 왔다 갔다 하기는 어려웠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그렇겠죠.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렇게 여러 이렇게 저걸 도와주는 이제 전문가들이 있죠. 저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리 전문가가 있다 하더라도 요즘 우리의 국세청 FIU 그리고 이게 미국하고 연결돼 있고 뭐 홍콩이나 외국하고 연결돼 있는 경우에도 요즘은 업무 협정이 잘 이루어져 있어서요. 저 자금 흐름을 파악해내면 그러면 사실상 저런 사실이 있었다면 책임을 묻기가 자금 흐름을 추적해내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이 양 회장이요 주변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좀 인터뷰도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파일을 안 되신 분이에요. 네, 초창기 뭐 보니까 이제 대표까지 하고 그날 감옥도 갔다 왔어요. 안재원 대신에 계속 희생만 당하다가 이제 쓸모가 없어진 거죠. 이제 업로드를 시켰는데 아마 그동안 그 전에는 업로드 했었던 분에게 다시 하라고 하니까 이번에 못하고 안 하고.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회사하고 나고 다 입고 살려고 했어요. 나랑 양진호라는 사람이 있는 끝이다. 정말 더 이상 어느 것도 관리하기 싫지 꼴도 보기 싫고 뭐 그랬어요.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건 딱 하나예요. 만약에 양진호랑 나갔는데 나는 지시하지 않았는데 안 하다가 그래가지고 전 직원들을 어떻게 했냐 보면은 형사고소뿐만 아니라 민사소송까지 다 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랄하게 전 직원들을 괴롭혔느냐 하는 부분인데 또 하나 보여주는 게 뭐냐면 공익제보자 말에 의하면 이런 거잖아요. 잘라내기 위해서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업로드를 하라는 거, 불법 영상물을 업로드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근데 불법을 하라고 이제 지시를 하는 거죠. 근데 업로드를 하려면 본인 신분이 노출이 될 수밖에 없어. 아이디라든지 비밀번호 이런 게 다 남잖아요. 그래가지고 걸리면 신분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 성인 카테고리에 들어가서 불법 영상 올리게 만들고 그걸 신고해가지고 잡혀가게 만드는 방법. 그런 방법을 쓰거나 또는 만약에 불법 동영상 업로드에 참여를 안 하면 계속 협박을 하는 거죠. 너 한량이냐? 너 제대로 일하고 있는 거냐? 불법 영상 왜 안 올리냐? 이런 방식으로 사람을 괴롭혀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자기가 그 불법인 줄 알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는 하기 싫은데 이 회장이라는 사람이 자꾸 지시를 하고 압박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게 돼서 결국 올리게 되면 그걸 법에 걸리게 돼서 그게 잡혀가지고 처벌돼서 잘리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계속 스트레스를 줘서 스스로 물러나게 만드는 방법. 이런 방법도 썼다고 하니까 아주 악랄한 방법으로 본인의 이익은 챙기면서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대신 처벌을 받도록 만드는 이런 정말 뭐랄까요? 정말 인간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계속 해왔다고 볼 수 있겠죠. 저런 성격이 반사회적 성격 장애의 아주 독특한 게 전형적인 유형이거든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남의 아픔이나 뭐 그런 것들을 굉장히 착취를 하는데 특징이 죄의식이 없어요. 저런 사람들의 특징은. 왜냐하면 나는 정당하고 그리고 자기 논리가 이제 확실하고.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분명히 거기에 어려움을 처하게 해놓고 자기는 그 지시를 안 했다. 오히려 과잉 충성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동안은 비껴갔는데 주범인 건 확실하잖아요. 이 변호사님 말씀대로 순이익이 80억 났는데 90억을 배당해가지고 그게 자기 100% 지분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양진호 회장이 다 가져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서부터 저는 뭐 위계에 의한 공갈 협박 내지는 뭔가 이거 교사하는 듯한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이다 변호사께서 보시기엔 글쎄 좀 걸림돌 같은 건 없겠습니까?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것만 하면은 뭐 10년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게 진짜 가능할까요? 사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자금 흐름 추적해서 비자금 조성을 하거나 조세 포탈이 있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 사실은 뭐 업무상 횡령이나 이런 게 있어야 양형이 올라가지. 그리고 금액이 올라가는 경우 그렇지 않고 지금 강요, 동물 보호법
방조법, 폭행은 또 합의가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반의사 불벌로 처벌이 안 될 가능성도 커요. 뭐 아니면 공탁금을 걸어둔다거나 하면 양형에 반영이 되고 하면 그리고 이제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든가 성폭력 처벌법 위반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는 10년까지 안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리고 마약도 전과가 없다고 하는 경우에 처음 그냥 초범으로 해서 이렇게 다 경합이 된다 하더라도 10년까지는 그 뭐 조세 포탈, 업무상 횡령, 배임 내지 비자금 조성 이런 부분이 한 50억이 넘어간다. 뭐 이렇게 굵직하게. 되면 10년이 쉽게 넘어가죠. 알겠습니다.